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 새롭게 문을 연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나가와 지역 내 타카나와에 추진된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는 도쿄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와 JR 동일본의 핵심 전략 사업인데요. 2020년 3월 신칸센 연계역인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역 개통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27일 링크필러 1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역 완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역세권 개발을 넘어선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친환경 기술, 다기능 복합 공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는 과거 역사를 존중하면서 그 지역만이 가진 역사, 문화, 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엮어 도쿄의 미래 도시의 모습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도를 한 공간들을 역 안과 밖에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과거와 미래의 만남을 통한 마을 만들기에 가깝습니다. 도쿄의 도시 재개발을 관찰하면 단순히 기능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개발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공간과 시간, 역사와 미래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과 공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며 기술을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도 이러한 도시 재개발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공사 중인 모습을 보면 이게 마을 만들기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거대한 건설 현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JR 동일본은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역과 링크필러1을 거점으로 마을 만들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이트웨이 마켓, 에키나카 프라이데이, 키노쿠니야 슈퍼 특별 판매전, 마츠리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죠. 아직 개장하지 않은 뉴만이 문을 열면 이러한 행사들과 상업 공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가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타카나와 게이트웨이가 지향하는 개발 철학은 미쓰이 부동산이 코레도를 통해 니혼바시를 재생시킨 방식과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코레도 프로젝트는 에도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니혼바시의 깊이 있는 역사성에 주목하여 지역의 전통에 뿌리를 둔 노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JR 동일본 역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이곳이 일본 근대 철도 교통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집중하면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상점들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코레도와 유사한 지역 상생 전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 개발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죠. 일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발 전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도 각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개발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각 단계마다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죠. 이런 부분이 트렌드보다는 브랜드가 트렌드에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죠. 모리빌딩은 토라노몬 힐즈를 무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하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각각의 빌딩을 구축했습니다. 미쓰비시지쇼는 마루노우치를, 미쓰이는 니혼바시와 도쿄 미드타운, 시부야를, 도쿄는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각각 단계별로 발전시키고 있죠. 특히 도쿄는 키타야 파크, 요요기 공원 등의 PPA 프로젝트를 통해 시부야 지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격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JR 동일본 역시 타카나와 게이트 시티와 시바우라 블루프론트에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타카나와 게이트 시티 프로젝트만 살펴봐도 우선 링크필러 1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역 완공을 통해 오피스 및 교통 인프라를 먼저 완비했습니다. 이어서 뉴만이 개장하고 2026년에는 문화시설인 몬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의 도시개발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단계적 개발 방식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신세계 강남점은 스위트파크, 하우스 오브 신세계, 신세계 마켓을 순차적으로 연결했으며 4분기에는 델리 구역이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중 성공적인 반응을 얻은 스위트파크는 대구 신세계에도 확장에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죠. 용산 아이파크몰은 기존 아이파크몰의 동선이 다소 복잡해지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공간을 단계적으로 개발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은 2025년 6월 용산역과 연결되는 아이파크몰 3층의 리빙파크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타겟으로 한 전체 공간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고자 하죠. 이러한 접근법은 즉각적인 완성도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간 활용도를 우선시하는 개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 자체가 공간을 콘텐츠로 바라보는 접근이 점차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동시에 단계적 개발 방식은 단순히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공간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콘텐츠로 인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테넌트를 신중하게 선별하고 그 테넌트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면밀히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단순한 임대업자가 아닌 공간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쿄가 보여주는 도시 개발의 특징은
것은 러닝 문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생활체육이 깊이 뿌리내려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프로그램, 브랜드, 러닝 코스 등이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관련 행사, 스포츠 용품 등이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죠. 글로벌 트렌드가 유입되어도 일본은 그에 맞춰 부동산 개발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편이죠.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로 러닝 붐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열풍이라기보다는 기존 인프라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과정으로 느껴져 오히려 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쿄와 서울에서의 러닝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트렌디함에서 문화가 뿌리내리는 과정과 문화가 뿌리 잡은 상태에서 트렌디함이 나오는 모습, 이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올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하이록스가 열리는데요. 개인적으로 하이록스 재팬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일본 특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풀어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러닝 부동산 브랜드가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만나게 하는 브랜드들은 도시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접근해본다면 일본의 도시 개발이 트렌드에 급작스럽게 반응하기보다는 기존 문화적 토양 위에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는 미완성되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공간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당시의 모습이 현재를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이 프리츠커상에서 일본 건축가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서 지역의 역사를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해야 하니까요. 타카나와 지역은 일본 근대화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도 시대의 이 땅은 타카나와 오키도로서 에도로의 현관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메이지 시기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되어 기술 혁신의 현장이기도 했죠. 1872년 신바시 요코하마 간 일본 최초의 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을 때 바다 위 제방에 선로를 부설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자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니혼바시가 일본 도로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타카나와 지역은 일본 철도에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특징 때문일까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의 투어를 하시는 JR 동일본 직원분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철도 매니아들이 이곳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기차들의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후 이 부지는 오랫동안 주로 도카이도 선이나 수면 열차를 유지하는 차량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국유철도 시대에서 JR 동일본이 된 이후에도 말이죠. 그러나 우에노 도쿄 라인의 개통과 수면 열차의 감소로 인해 차량 기지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13헥타르의 토지가 새로운 개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철도의 변화가 도쿄의 도시 재생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JR 동일본은 이렇게 생긴 토지를 통해 시나가와 지역을 공항, 도심, 도쿄 중심가로 연결하는 교통 허브 역할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2012년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을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2억으로 지정해 하네다 공항과 도쿄 시내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과 연계하여 선수촌과 경기장 간 교통망 확보를 위해 JR 동일본 주도로 역세권 184헥타르 규모의 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며 기존 산업단지를 ICT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로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기적 이벤트를 도쿄의 장기적 도시 발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이러한 계획 때문에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역 자체는 2020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철도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 야마노테선의 시나가와 타마치역 간 1.3km 구간에 50년 만에 생긴 신역사이기도 한데요.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 도심까지 15분 만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타카나와 게이트웨이티 링크팔로드와 가까운 아사쿠사선 센카쿠 지역을 통해 나리타 공항 및 미나토구를 포함한 도쿄 중심가와의 연계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리니어 중앙 신칸센 연계를 통해 나고야 도쿄 구간을 40분 단축함으로써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했죠. 게다가 철도가 움직이는 광활한 풍경도 볼 수 있게 해 철도 덕후들도 사로잡는 새로운 성지를 만들었죠. JR 동일본은 이 철도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도쿄 도시 변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JR 동일본은 이곳 외에도 시바우라 지역에 시바우라 블루프론트를 단계별로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힐사이드 테라스를 짓고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마크 후미히코가 디자인했죠. 타카나와 지역과 다르게 시바우라 지역은 하네다 공항에 더 가깝습니다. 시바우라 블루프론트는 5월에 상업시설부터 오픈한 상태이지만 본격적인 모습은 2026년은 돼야 할 듯합니다. 사쿠라 스테이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는 단순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마을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 도시개발 철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게이트웨이시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간을 브랜딩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JR 동일보는 과거 일본 근대 철도의 시작점이었던 타카나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유행에 급급하게 맞추는 개발이 아닌 탄탄한 역사, 문화적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일본 특유의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계별 개발을 통한 마을 만들기 철학의 구현입니다. 링크필러 1과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역사 완공을 시작으로 상업시설인 뉴만, 2026년에 완성될 문화창조동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완성 과정은 각 시기의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하나의 완전하고 유기적인 생활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자를 단순한 건물주가 아닌 공간 기획자로 변화시킵니다. 각 단계별 입점 브랜드와 시설을 신중하게 선별하고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면밀히 계산하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략까지 고민해야 하는 총체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러닝 문화처럼 일본의 도시 개발과 브랜딩은 기존에 잘 다져진 기반 위에 새로운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성숙한 도시 문화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가 제시하는 이러한 개발 철학은 비단 일본만의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용산 아이파크몰 등 한국의 사례에서도 이미 이러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공간을 하나의 살아있는 콘텐츠로 바라보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타카나와 게이트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딩 전략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쿄의 도시 경쟁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